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상수월래 한국경제TV 주식창 최영동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10월 25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차의 월요일 거래가 좀 마감이 됐고요. 오늘 시장을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는 선방을 했다. 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 금요일 날, 지난주죠? 네, 지난주 파월 연준 의장의 인플레 발언. 뭐 상당 부분 단기간에 끝날 것이 아니고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뭐 오전장의 그러니까 국내 증시의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좀 빠르게 좀 냉각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좀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경제 재개와 관련해가지고 투심에 대한 회복세가 상당히 좀 빨리 이루어졌고,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재차 움직였다라는 거, 그리고 지난주 수목금에서 하락했었던 반발 매수세,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동시간대에 열리는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잘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수상으로 좀 놓고 보게 되면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다시 한번 또 21선 21선 자체를 좀 회복해주는 그런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캔들을 좀 만들어냈다. 그리고 거래량도 괜찮았다. 그리고 수급 부분들도 외국인들이 거의 뭐 장 막판까지는 1,000억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왔다가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정리가 되면서 383억 정도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오랜만에 순매수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금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관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2,500억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수급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들로 좀 지켜줘야 될 자리들을 잘 지켜준 그런 흐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은 21선 자체를 하향이탈 시키지 않고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바디를 굉장히 좀 짧게 만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십자 캔들을 만들어놨다라는 거, 그리고 단기 상승 이후에 눌림목 이후에 교수형 캔들, 뭐 바닥권에서에 대한 교수형 캔들, 그리고 저가 매수가 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좀 끌어올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뭐 나름대로의 기술적인 포인트들은 잘 만들어서 좀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 흐름들도 뭐 어떤 상황으로 연출이 될지는 좀 더 좀 지켜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뭐 계속적으로 좀 시간을 좀 벌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는 안정적으로 좀 진행이 됐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주간 시장에서도 말씀 좀 드리긴 했지만,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환경 자체는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항상 뭐 그러니까 최근의 시장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최근의 시장의 트렌드.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을 좀 주도하는 특성들을 좀 보여주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뭐 지수가 한 차례 정도 급락한 이후에 뭐 상승을 했다가 지금 눌림목을 만들어내주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근 한 2개월, 3개월여 기간 동안에 일부 섹터만을 가지고 시장이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뭐 주간도 그렇고 월간도 그렇고 일간도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원전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여줬었고요. 일단은 뭐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뭐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아리백 관련해서, 그리고 다 탄소 쪽,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뭐 2차원지 배터리는 당연히 그 광이 의미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논외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프랑스에서 시작된 소형 원전, 그다음에 이 소형 원전과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멘트를 하나 딱 던져버리니까 오늘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뭐 원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11% 급등을 하는 모습들 좀 보여줬고, 직전 고점입니다. 올해 6월 달에 고점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시키면서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좀 완벽하게 좀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최근의 시장의 트렌드를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동안에는 뭐 좋은 종목군들, 좋은 이슈들이 있는 종목군들이 튀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좋은 이슈가 진행이 되면서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그런 패턴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한전기술은 단기 상승폭에 대한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11%, 12%, 13% 상당히 좀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한전 KPS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BHA도 마찬가지고
BHI죠. 그 다음 우진도 마찬가지고요. 한전산업 말할 것도 없겠죠. 그 다음에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그러니까 입방아에 올라갔던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두산중공업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량 거래량입니다. 자, 전일 거래량 대비해서 300%, 400% 가깝게 거래량이 터진 상황이고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8월달, 9월달에 대한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시켰다는 거.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겠죠. 뭐 이러한 부분들 부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일도 괜찮은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와 더불어서 오늘 좀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또 하나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죠, 여러분들? 뭔가요, 여러분들? 리오프닝 관련주들. 뭐 대표적으로는 여행업종, 그 다음에 항공, 그 다음에 뭐 카지노 업종. 뭐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일단은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가 이제 10월 중순쯤에 이제 결정이 돼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죠. 뭐 활동을 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다. 무슨 뭐 아람단도 아니고, 그죠? 네. 활동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뭐 그에 따라서 뭐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상당 부분 빠르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다. 그에 따라서 뭐 유흥시설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기타 유흥시설, 뭐 본격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시작이 되게 되면 뭐 차례대로 여행과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여행 수요가 살아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항공업종들도 마찬가지로 움직이겠죠. 그리고 여행 수요가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타 또 유흥시설, 뭐 카지노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종목군들도 괜찮았었던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뭐 여행업종 괜찮았었고, 뭐 여행업종, 그다음에 이제 카지노 업종, 그다음에 의류업종 일부 종목군들도 좋은 흐름들을 좀 만들어내준 그러한 이제 하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주요 종목군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CC의 대표 주자들이죠. 제주항공도 7%, TA항공도 마찬가지로 박스권 60일선 지지되면서 튀어 올라오는 모습들, 그리고 대한항공, 우리나라 국적이죠. 네, 대한항공, 그다음에 이제 에어부산,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나 IDT라든지 아시아나항공까지 좋은 흐름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감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대기 수요 자체가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LCC와 관련 종목군들, 그다음에 이제 여행업종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모두투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은 좀 늘렸다가 오늘 거래량이 실리면서 6%대 강세 마감, 그다음에 하나투어도 마찬가지로 지지가 이루어지고 60에서에 대한 지지가 이루어지면서 오늘 거래량이 실리면서 6%대 상승 마감 당연히 했고요. 자, 참조원형도 마찬가지로 4%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런 종목군들, 그다음에 이제 레드캣 투어, 그다음에 노란풍선. 오늘 노란풍선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컸어요. 장중에는 VI까지 걸렸죠. 15% 정도. 15.18%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살짝 밑거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모멘텀이 죽지 않는 상황이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우리가 더 노려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텔신라겠죠. 또 부수적으로 따라와. 그쵸? 여행 가면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텔신라와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좋았다. 그 다음에 중소형 서브 컬처죠. 글로벌 텍스 프리. 그쵸? 예, 텍스와 관련해서 쇼핑 텍스와 관련해서 이제 부수적인 업무를 해주고 있는 글로벌 텍스 프리와 관련된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5일선 살아나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로 좀 마감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카지노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좀 덜했습니다. 강원랜드 0.7, 파라다이스 2.50 정도, 그리고 GKL 같은 경우 2.60 정도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약간은 2군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는 일단은 2군 쪽으로 분류를 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오랜만에 조금 좀 재미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TJ 미디어 24.72%입니다. 왜? 뭐냐? 리오프닝. 자, 그동안에 노래방 영업을 못했어요. 뭐 코인 노래방도 그렇고 뭐 일반적인 노래방 영업 환경이 그렇게 썩 녹록치가 않았었는데 요번 대책, 그리고 요번 강관을 통해 가지고 노래방 영업이 뭐 정상적으로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유일하게 이제 코스피, 코스닥, 뭐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노래방 관련 종목 TJ 미디어가 24.72%로 상당 부분 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로 오늘 좀 분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대신에 좀 안 좋았던 종목군들도 좀 있어요, 여러분들. 안 좋았던 종목군들도 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종목이 뭐겠죠? 미디어 관련 종목이겠죠. 뭐 기본적으로 일단은 시장에서 가장 좀 관심 있게 있었던, 그러니까 뭐 DP라든지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아니고 그 차후에 뭐 신작 출시, 그리고 뭐 개봉을 하는 그런 이제 미디어 관련주들,
그 다음에 출시 공개를 앞두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이 일단은 지리산이 뭐 생각보다는 시장에서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뭐 A스토리가 상당히 좀 크게 뭐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로 좀 마무리가 됐다.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간에 이러한 미디어 관련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좀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뭐 뉴라는 종목도 7%대, 그다음에 J 콘텐트리, 그러니까 지옥 11월 달에 지옥 개봉을 앞두고 약간은 좀 밀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마 네트워크스도 마찬가지고요. 작은 종목, 작은 제작사라고 할 수 있는 초록빛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3%대 하락 마감. 그 다음에 이제 대형 미디어도 급락을 했다가 다시 재차 올라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업종에 대한 약세 흐름들로 인해서 3%대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지익 스튜디오도 마찬가지로 연일 상승을 하다가 이제 오늘 드디어 소폭의 차익 매물도 좀 나왔습니다. 7% 가까운 하락세로 좀 마감이 됐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미디어 쪽에서 좀 의미 있게 좀 올라왔던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CJ CGV가 3%대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CJ CGV가 뭐 한꺼번에 뭐 상한가를 들어가고 뭐 이런 변동폭을 크게 가져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참 매매를 하기가 좀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긴 한데, 이 CJ CGV가 오늘 기타 유흥시설 쪽으로 영화관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했었던 종목군들은 뭐 원전, 리오프닝 관련주가 가장 좀 핫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하락했던 종목군들로 좀 놓고 보게 되면 게임 업종하고 요 미디어 업종 쪽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수에 대한 평가 자체는 뭐 상당히 좀 재미있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장을 우리가 짧게나마 뭐 예상을 좀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뭐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은 뭐 상방이냐 하방이냐는 뭐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왜 그러냐면 지수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시장은. 만약에 지수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지수가 움직이게 되면 아마 IT 쪽이라든지, 그러니까 IT 쪽, 그러니까 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을 만한 섹터에 대한 강세들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그리고 해외 쪽에서 뭔가 이슈가 좀 나와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하지 말자. 다만 지수를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가자라고 하게 되면, 뭐 당연히 오늘 상승을 했지만 내일도 마찬가지로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추가 상승을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추가 상승을 좀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오늘도 상승을 했었던, 오늘 이제 드디어 다시 한번 좀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는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보셔야 돼요. 일단은 3분기 실적이 예상 실적에 아마 다 못 미칠 겁니다. 특히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고, 만도도 마찬가지고요, 뭐 현대위아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 다음에 성호에틱도 마찬가지고, 뭐 SL, YG1, 화신, SF 뭐 이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3분기 실적을 그렇게 크게 잘 맞춰줄 수 있는 섹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3분기가 제대로 된 영업 활동을 못했잖아요. 3분기에 영업 활동이 저조했다. 왜 그래요? 반도체 쇼티지, 그죠? 공급단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4분기 들어서면서부터 4분기 이 부분이 4분기에 들어서면서부터 4분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동남아 쪽에서 반도체 후공정이 돌아서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 가동이라고 하겠죠. 가동. 공장 가동이 진행이 되고 있다. 진행 중이다. 뭐 그에 따라서 4분기에는 3분기 대비해서 판매량과 생산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판매량과 생산량에서 동시에 다 움직일 수 있다. 뭐 이 부분들을 좀 착안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아서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3분기 대비해서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로 반영이 되는 거고, 현재 지금 실적을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펀더멘탈 자체가 상당히 좀 낮아져 있는 기업들의 피킹이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더라고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보다는 많이 빠져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4분기 실적이 우호적으로 좀 나아질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아마 내일, 그러니까 주중에 아마 바닥에 잡힐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요번 주에는 제가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뭐 전반적인 뭐 리뷰라든지 아니면 프리뷰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할 텐데, 일단은 오늘은 내일장을 예상을 해서 리오프닝 관련주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그 다음에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오늘 상승을 했지만 전혀 부담감을 느끼지 말고 내일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체적으로 걱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에 대한 형태 자체는 상당히 잘 끝났다라는 거. 그리고 뭐 2차 전지가 다소 조금 불안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그러니까 기존의 종목군들에 대한 뭐 상승 추이 자체가 다소 조금 불안정하게 움직이긴 했지만 여전히 새로운 먹거리들은 시장에서 계속 발굴이 되고 있고 또 올라갈 준비들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좀 놓치지 마시고 매매에 좀 접목을 시키셔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은 결과들을 또 요번 주, 그러니까 10월 한 주 동안 매매를 했었을 때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참고 삼아 말씀 좀 드리는 거니까 오늘의 영상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정말 행복한 매매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여러분들 이 콘텐츠를 들으셨던 분들은 뭐 도움이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생각보다 도움이 안 되셨던 분들 또는 이제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항상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강제예요. 이거는 강제입니다. 강제.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다음 콘텐츠에 또 더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